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한 6개월 동안 한 30% 정도 성과가 났는데 그러면 뭐 그렇게 하신 분 알겠는데 지금 내가 새로 하려고 하면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새로 하신다고 하실 때도 여전히 매력적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브라질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브라질 CPI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결론적으로 상반기에 이렇게 통화가 일정 부분 레알화가 강세로 가고 또 시중금리가 이렇게 많이 내렸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통화와 국채 금리 모두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물가입니다. 결론은 브라질 물가가 상반기에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상보다 더 빠르게 내려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브라질 시장 금리가 굉장히 내려왔고 또 브라질 통화도 일정 부분 강세로 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CPI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되죠.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요, 까만 색깔이 어떤 거냐면 제가 이게 빠뜨렸네요. 까만 색깔이 브라질 CPI입니다. 제가 여기 주석을 빠뜨렸는데요. 여기 까만 색깔이 브라질의 물가 추이고요. 저는 20년간 추이입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색 점선 라인이 뭐냐면 달러 대비 레알입니다. 그리고 이 달러 레알은 오른편 스케일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스케일이 커진다는 의미는 달러 대비 레알화가 약세로 갔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검정색의 브라질 물가는 왼편을 보셔야 됩니다. 위로 갈수록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한국에서 브라질 채권을 많이 드라이브 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2010년도부터예요. 2010년부터 이제 지난 18, 19까지 굉장히 드라이브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기를 브라질을 투자를 했을 때 브라질을 많이, 그러니까 환차손을 많이 입었다고 했는데 그 구간에 뜯어보면은 이렇게 여기 빨간색이 쭉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올라간 구간에 동구간에 가장 약세의 메인 드라이버, 메인 동의는 뭐냐면은 CPI가 동구간 때문에 많이 올랐죠. 즉 브라질은 물가가 쭉 올라가면서 통화가 약세로 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한국에서 브라질 채권 투자하신 분 주로 2010년 이후다 보니까 브라질이 달러와 대비해서 레알화가 항상 약세로 간 추억밖에 없으신데 사실은 브라질을 그 이전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브라질 통화가 강세로 갔던 구간도 경험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글로벌 투자자들이. 실제로 우리가 여기 2003년부터 해서 2009년까지, 8, 9년까지 보면 이렇게 CPI가 쭉 내려갔잖아요. CPI가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CPI가 하락했는데 물가가 하락할 때 보시면은 레알화 어떻게 됐죠? 이 숫자가 아래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레알화 강세입니다. 정리를 하면은 브라질은 CPI가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에 CPI가 추세적으로 올라가면은 레알화도 굉장히 좀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상대적으로. 반면 물가가 잡히기 시작하면은 브라질 레알화도 일정 부분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인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은 어떤 단계냐라고 보시면은 검정색이 물가가 어땠어요? 이쪽 오른편은 왼편 보셔야 되거든. 작년에 물가가 거의 한 10% 이상 하던 게 최근에 드라마틱하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한 3%대까지 이렇게 내려왔죠. 이렇게 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잡히고 있고 아니야 다를까 이렇게 그 달러 대 레알화도 여기에 보조를 맞춰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통화가 적어도 현재 CPI를 봐서는 크게, 그러니까 제가 보수로 말씀드리면은 달러 대비 레알화가 대비해서 약세로 갈 것 같지는 않고 어느 정도는 강보합세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브라질 국채 금리, 그러니까 그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채 금리가 시장 금리가 내려오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기가 막히게 브라질 CPI 갖고 설명이 가능합니다. 보실까요? 보시면은 요 아래에 있는 게 브라질 CPI입니다. 또 이거는 방금 앞 슬라이드는 지난 20년간 차트를 보여드린 거고요. 이 슬라이드는 10년간, 과거 3년간 차트를 보여드리는 건데, 보면은 이 검정색의 그 차트, 그러니까 물가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10년 국채금리 같이 올라갔고, 또 반면에 물가가 이렇게 잡힐 국면에는 오히려, 그러니까는 또 시중금리도 이렇게 내려갔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브라질 금리는 방향은 브라질 물가에 물어봐고 그러면 지금 어떠냐면은 보시겠습니다. 브라질 CPI가 작년에
9내 10이었는데 드라마틱하게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 3%까지 빠지면서 급하게 내려가면서 최근에 이제 제가 지난 방송 때 한번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금리 꼭지에 있었을 거예요. 한 13% 넘었었는데 최근에 브라질 금리가 이렇게 쭉 내려간 시장 금리가 내려간 게 브라질 CPI가 이렇게 내려가서 시중금리 내려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브라질의 물가도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시장금리는 적어도 저희가 보기에는 지난 6개월만큼 드라마틱하게 내려가지 않겠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브라질의 시장금리는 내려갈 룸이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국제금리가 CPI가 올라가면 국제금리 올라가고 CPI가 내려가면 국제금리 하락하는 패턴을 보였다. 근데 현재 내려가고 있다. 그렇게 보일 거예요. 자, 브라질 인플레이션 좀 더 구체적으로 보죠. 자, 요거는 최근 1년간 CPI인데요. 지금 보면은 이게 8.7부터 해서 계속 계단형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죠. 저희가 방송할 때가 이때입니다. 요 무렵이었어요. 한 5%대 후반 무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 후반 무렵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그 방송 때 그때 말씀드리기는 저희가 한 4분기 정도에 브라질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저희의 예상과 좀 다르게 물가가 너무 빨리 내려갔어요. 보신 것처럼 그 이후에 물가가 이렇게 스텝 다운 하면서 쭉쭉 내려가면서 3.1%까지도 드라마틱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저희 예상과 좀 다르게 브라질의 금리가 요번에 8월달 금리 인하가 되었죠. 그래서 거의 한 분기가 당겨지면서 됐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요번 8월 달에 7월 달 물가가 한 4%까지 좀 리바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러면 이제 쭉 물가가 내려가던 게 이제 추세적으로 또 턴어라운드에서 물가가 재차 상승하는 국면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고,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브라질 채권의 투자 매력이 확 감소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이게 저는 일시적으로 여기 베이스가 올라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다시 작년처럼 추세적으로 물가가 올라갈 거는 보지는 않습니다. 한번 보죠. 자, 여기 자료들인데요. 요거는 캐피탈 이코노미 자료인데요. 그냥 영문 자료라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요 자료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브라질이 지금 현재 요번 8월 초에 50bp를 인하해서 브라질 정책 금리가 13.75에서 13.25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중의 컨센서스는 어떻게 되냐면은 연말까지 브라질의 중앙은행 미팅이 3번 있는데 3번 할 때마다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0.5, 0.5, 0.5. 그래서 현재 연말이 되면은 현재 13.25의 정책금리가 연말이 되면 11.75가 될 거라는 게 현재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보는 브라질 정책금리의 레벨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렇게 데이터가 일시적으로 한 4% 가까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혹여나 이렇게 우리가 0.5, 0.5에서 한 1.5% 추가로 내려갈 것 같은데 이 물가가 올라서 최근 이렇게 데이터 좀 세게 나와서 혹시 그 견해가 바뀌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료를 보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좀 선제적으로 좀 말씀드린 게 이 브라질 물가 데이터가 발표된 이후에 나온 글로벌 동일리서치의 레포트입니다. 자, 이건 한번 읽어볼게요. 최근에 이제 요 8월 달에 물가가 올라간 것이 요 캄포가 뭐냐면 브라질 중앙은행이거든요.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시장에 예상하기를 우리가 0.5, 0.5, 0.5 3번 1.5 내려갈 건데 그것의 금리 인하 사이즈가 시중이 기대하는 건 금리 그보다 0.5 페이스보다 더 빨리 금리 인하를 확 할 거를 기대했는데 최근에 금리가 요번 물가가 오르면서 그렇게 금리 인하의 사이즈, 그러니까 0.5, 0.5, 0.5보다 더 세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가 그 결론입니다. 그냥 0.5 페이스로 연말까지 할 거라는 전망이고요. 이게 캐피탈 이코노미 자료에 이번 주에 나온 자료고요. 두 번째는 요거는 이제 골드만삭스 레포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7월 달에 물가가 원래 컨센서스가 0.08이었는데 그거보다 살짝 더 나온 0.12 정도였고 그래서 물가가 3.99 정도 수준이니까 전달 3.16에서 3.99로 올랐는데 결론은 쭉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브라질은 이제 그 레포트에서는 브라질 레알화 강세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어느 정도 관리되고 식품료 가격이 낮고 그리고 도매 물가가 약간 디플레이션 압력이 있고
뭐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이런 이제 낮고 안정적인 물가가 결론적으로는 현재 점진적인 이징, 그러니까 중앙은행 금리가 계속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내린다고 했잖아. 이거에서 지속될 거라 봅니다. 즉, 요번 물가가 한 4% 근처에 나왔음에 불구하고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과 독립리서치는 기본전에 갖고 있던 이제 0.5 페이스의 금리 인하는 계속 될 거라고 보는 것 같고요. 한번 볼게요. 또 그렇게 보는 거에 또 하나의 논거는 뭐냐면은 여기 헤드라인 물가거든요. 헤드라인 물가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요번에 3.99로 갔는데 근데 핵심 물가는 보시면 어떻습니까? 요번에도 지난달보다 핵심 물가는 더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명목 물가는 3.16에서 3.99로 올랐지만 핵심 물가는 오히려 거의 한 6에서 5.6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물가는 지속적으로 잘 컨트롤이 되고 있다. 그래서 계속 금리 인하 페이스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 자리는 어떤 자료냐면은 브라질의 기준금리입니다. 이건 기준금리와 10년 국채금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준금리, 정책금리 인하가 될 것 같으면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시장금리가 먼저 내리죠. 이번 같은 경우도 시장금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쫙 내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번에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럼 금리 인하를 하면 금리가 안 내려가냐? 아닙니다.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계속 시중금리 내려가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번에 금리 인하 시점 보다도 시중금리가 좀 많이 치고 내려갔기 때문에 조금은 당분간은 브라질 시중금리가 금리 인하 속도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조금은 횡보 국면에 들어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어쨌건 간에 중요한 거는 브라질 정책금리가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속주엔 프랑스 회사 자료인데요. 지금 보면은 연말까지는 브라질 셀릭이 중앙은행 금리거든요. 셀릭이 아까 그 세 번의 추가 금리 인상을 통해서 11.75까지 내려갈 거라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켓에서는 내년도 전망은 어떻게 되냐면 내년 말까지 8.75까지 보고 있습니다. 8.75까지. 자, 그러면 뭐 방금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좀 짧은 견해를 하면은 이제 브라질 금리가 그 시장 금리가 정책 금리보다 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좀 시장 금리가 일정 내려올 때까지 조금 박스권으로 유지가 될 거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시장 금리가 정책 금리가 충분히 내려온 다음에 들어가는 것도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냐는 견해를 줄 수 있는데 예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다른 나라 국채와 좀 다른 거는 브라질은 시간 가치인 연 10%의 시간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 금리가 사이드웨이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 채권 만약에 지금 어떻게 갔을 때 브라질 같은 경우는 그냥 6개월 가만히 있어도 절대 수익 5%가 들어오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너무 뒤로 투자 시점 이연하는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고 말씀 좀 드리고 어쨌건 간에 내년까지 큰 그림을 상해서는 여전히 저희가 정책금리가 한 8.75까지 내려간다 하면 시장금리도 현재보다는 레벨 다운을 더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브라질 채권 이제 채권 파트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 그리고 자본 손익, 환차 손익이 있는데 한번 그냥 대충 개스해 봅시다. 그래서 이자 수익은 지금 연 10% 비과세 확정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2년 투자한다면 20%가 비과세인 거죠.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5%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000만 원 하셨다면, 그러니까 1억을 하셨다면은 어떻게 되죠? 한 1,000만 원, 그러니까 월 한 100만 원 돈이 비과세로 들어온다는 얘기고, 좀 돈이 많으신 분 기준으로 하면은 10억을 하신다면 연 어떻게 되죠? 1억이 들어오는 거고 월 한 1,000만 원 정도가 이게 100% 비과세로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굉장히 큰 매력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연 10%의 비과세 수익 이자를 들어오는 거를 온전하게 현재 지금 들어가도 가져갈 수 있냐가 관건일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향후 적어도 한 1, 2년 정도는 연 10% 정도의 비과세 수익을 그 쿠폰 이자를 온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지 않을까 여전히 그렇게 보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라질 금리가 지금 현재 11% 정도인데 정책금리 인하의 예상 추측을 본다고 하면은 국채 시장 금리가 추가적으로 좀 하락할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는 거는 채권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환율 부분인데 환율 부분은 저희가 여전히 좀 중립적으로 보는 이유가 달러 대비 레알이 버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설령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 달러가 최근에 이제 원화가 굉장히 달러 대비 약세로 가 있기 때문에 원화가 좀 강세로 갈 여지가 있는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설령 이제 달러 대비 원화가 강세로 가서 약간 환차손이 한 5에서 한 10% 난다고 하더라도 브라질 국채 금리가 좀 내려와서 여기 있다는, 그러니까 채권 가격 올라가는 거가 어느 정도 상세가 가능한 국면이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브라질 투자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연 10%의 비과세 이자이고, 이게 전액 비과세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 그런데 혹시나 이제 이전에처럼 그 비과세 10%를 기대해 들어갔는데 환에서 크게 손실 보면 어떡합니까? 라는 이제 얘기인데, 현재 여러 가지 요건상 달러 레알은 굉장히 견조해 보이고, 유일한 변수인 달러 대 원화가 좀 강세로 갔을 때 이론적으로 브라질 투자 입장에서는 한 5에서 한 10% 정도의 손실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브라질 금리가 좀 더 시장금리 더 내려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 채권 가격 상승에 따른 그 자본 차익으로 어느 정도 두 가지 이제 환에서 약간 손실 볼 가능성을, 채권 금리가 내려가서 채권 가격 상승으로 어느 정도 상세 트레이드 오프가 가능해 보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남는 게 뭐냐면은 연 10%의 비과세 수익을 우리가 온전히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면 여전히 브라질은 굉장히 매력적인 국면일 걸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제가 브라질 채권은 가장 마지막에 나온 비과세 상품이라고 퀘션을 써놨어요. 근데 한번 볼게요. 일단 브라질 채권은 사실은 채권 투자 상품 중에서 가장 고난도 상품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 한국 국채 같은 경우는 한국의 금리만 보면 되는 거고,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국의 금리뿐만 아니라 이제 원 달러를 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상대적으로 이론적으로 말씀드릴 때 미국보다는 한국을 좀 추천드렸던 이유고, 세 번째로는 브라질이 거기에 보면은 미국 국채보다 좀 더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은 브라질 채권 같은 경우는 브라질의 채권 파트와 통화 파트를 봐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원 달러만 봐야 되는데, 브라질 레알라는 달러 대 레알 이렇게 크로스 레이트까지 봐야 되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작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브라질은 이렇게 좀 굉장히 좀 레벨이 높은 투자 상품이라는 걸 좀 명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 이머징 마켓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의 어떤 물가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려면 결국은 브라질의 매크로 정치나 경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향후 한 2년 동안 괜찮을 겁니다 라고 했지만은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매크로 변수 파악도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 투자한다고 하면 연 10%의 10년 비과세니까 토탈 한 100% 정도의 비과세 수익을 나오는데, 이거를 단순하게 증권사에서 연 10% 비과세니까 토탈 10년 들고 있으면 토탈 100% 비과세입니다 라고 그냥 무작정 들어가기에는 브라질이 신용등급 WB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브라질이 양호하지만은 WB의 나라를 10년을 그냥 연 10% 비과세니까 10년 투자할래라고 너무 단순 접근하기는 하면 좀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브라질은 흙 속의 장미이다. 무슨 말이냐? 이게 보시면은 쿠폰이 연 10%인데 토탈 110%는 너무너무 좋은 비과세 상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도 겪어봤지만 이렇게 접근했다가 실제로 우리가 통화가 1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하락해서 오히려 10년 들고 있었던 분 있잖아요. 큰 수익이 없고 또 중간에 매도하신 분 좀 손해보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어쨌건 간에 이제 우리가 지난 그 브라질 얘기하시면은 이전에 손실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이렇게 싫어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표현을 흙속 장미라고 했는데, 우리가 장미가 가시가 이게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조심성 없게 그 장미를 딱 잡아버리면 이 가시에 찔렸잖아요. 마치 우리가 10년 전에 오로지 그 장미의 아름다움만 취해서 들어갔다가 가시에 찔렸던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장미를 버릴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가시가 있는 부분을 잘 우리가 감안해서 어떻게 질 것인가 이런 거 고민하면은 이 장미의 아름다운 꽃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것처럼 브라질도 본질적으로 연 10% 채권의 비과세는 굉장히 매력적인데, 이거를 좀 여러 가지 투자 변수를 잘 감안해서 투자하면은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현재 이제 금융 투자 그 소득세가 내년 말까지 되면은
대다수의 투자 상품들이 2015년, 2025년부터는 국내 주식, 해외 채권, 뭐 미국 주식 해서 모든 투자 상품이 이제 양도소득세로 바뀌는데, 기존에 브라질 투자하는 거는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유일한 비과세 상품일 수도 있는 여지가 있거든. 물론 여러 가지 법적으로 바뀌어서 변수는 있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간에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흙 속의 장미인데, 근데 아무튼 이거를 저희가 조금은 한 2년 정도 짧은 국면에서 보면은 여전히 브라질은 매력적이다. 그러나 항상 좀 안테나를 켜고 이제 그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연시 프로 비과세는 그만큼 복잡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연시 프로 가져간 대가라고 해야 되나요? 좀 노력이 좀 필요하실 겁니다. 저희가 좀 저희 마생투가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노고를 좀 덜어드리려고 앞으로 좀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